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 막가입니다. 네. 나와 계십니다는 뭐예요? 뭐 실세인데 존칭을 해야죠. 아이, 네. 존칭은 촌철님들께 해드리면 되죠. 저는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저 가증스러운 겸양의 발언. 가증스럽기로 따지면 뭐. 어이구. 자, 오늘은 우리 화기애애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어때? 알겠습니다. 응? 가끔 이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재경님이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종배님께 귀를 열어보세요. 그럼 즐거워집니다. 뭐 댓글부터가 훈훈해지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JB타임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왜 잠깐 0.5초간 묵음으로 왜 나왔어요? 아, 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본방을 먼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AS타인가 보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뭐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예. 네, 오늘 드디어 조간에 쫙 실렸습니다. 일단 1,800명의 고위공직자 중에 80%가 재산이 증가했다. 5명 중에 1명은 다주택자다. 예. 국회의원 300명 중에도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이 49명이더라.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변동된 재산 내역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작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난리가 났던 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80%가 재산이 늘었대요. 네. 그렇군요. 하긴 코로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분석 기사들이 아마 이제 오늘도 더 많이 실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전해진 분위기만 전달해드리면 박로스님이 세컨하우스 워라벨 중시하시네 다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 요즘은 별장이라고 안 하고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뭐 저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가끔 꽂히는 때가 있어서 죄송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그러시긴 뭘 또 그래. 넘어가. 네. 네, 주주삼방님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참, 높으신 분들이 모두 다 농부의 자손이었던가. 폴님, 사거나 팔기 힘든 농지를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아휴. 농지가 진짜 조금 아니 저는 그게 제일 아까도 뉴스 세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중앙 그 고위직 공직자의 50%가 토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택 대지 말고 그잖아요. 네. 납득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비율이 너무 높아.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SG 정님이 종배님은 재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궁금해하시나요? 누구 저요? 네. 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때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피해가겠습니다. 네, 파라나늘님이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다 해주셨고요. 맞아요. 네. 구사님이 공무원이라고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고위 공무원이라고 명확히 해주십시오. 4급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렇습니다. 왜? 아니 이 뉴스 보다 보면 약간 허탈해져가지고. 네, 성재경님이 이렇게 떠들어도 얼마나 파악하고 정리가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례 하나하나 이제 분석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죠? 네. 탐크루즈님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죠. 그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제대로 검증합시다 해주셨고요. 동감. 네, 현님은 저 재산 공개 보면 우리 같은 소시민은 뭐. 정치권을 지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저처럼 약간 허탈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뭐 정치와 행정을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산 증식은 참 잘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이 더 막가 돈 없는 그럴까요? 예, 정답입니다. 뭐 그렇고요. 네. 자,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2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3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낙연 그 위원장 모시고 인터뷰할 때 참 힘들어요. 워낙 답변이 단답형이셔갖고. 자, 제가 그래가지고 촌철님들의 반응을 전하기 전에 JB의 생각이 좀 궁금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1번. 무서워라 또. 유승민
유승민 의원한테 질문을 하는 제이비의 목소리와 예.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질문을 하는 제이비의 목소리는 사뭇 달랐다. 그럼 뭐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 대답을 안 해도 된다고 주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촌철님들의 평가시고요. 네. 예, 좀 엄중하신 이낙연 대표를 질문한 게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 엄중하게 질문 드린 것밖에 없는데. 네. 왜 그러세요? 예, 물을 쏟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엄중하게 질문 드린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어려우셨던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있었죠. 네. 답변이 단답형이라. 아하. 참 이어가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인터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각각 있으시다면? 오늘 뭐 시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유승민 위원장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네. 김종인 체제 이후의 지도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제 2라운드가 슬슬 시작이 되고 있구나.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느꼈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딱 꽂힌 게 있는데 네. 그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과 연결이 돼.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뭔 거냐면 공공택지특별법이 이번에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소급 입법을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쉽다고 했고 아직도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궁금했는데 한 번도 안 물으시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물을 이유가 어차피 어제 통과가 됐어요. 물을 이유가 없는 게 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라도 네. 이런 이야기니까 나중을 기약하는 얘기잖아요. 네. 또 물어보고 말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 좀 근데 궁금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선거 전략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이제 이 두 분의 자신의 대선이랑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 그리고 대선 전략을 좀 잘 짠 것 같던가요? 그거는 어차피 전략이라고는 우선 대외 비이기 때문에 원래 잘 얘기를 안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이 뭡니까라고 이제 저는 물론 질문을 드립니다만 인터뷰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는 이미 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순간에 다 머리에 있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님이 PD님 말려요 좀 더마카에 질주를 해주셨는데 이거 PD가 시킨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가 네. 그러면 이 PD의 저거를 받는. 네, 저는 PD의 디렉션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 중에 도착한 댓글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신토박님이 장어화법. 김종인님이 이낙연 총리의 목소리는 무거운 목소리였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는 무겁기만 한 목소리 같습니다. 이야 정말 촌철이다. 네. 부르주아님이 너무 묵직해서 인터뷰가 후들거리네요. 1812년 서공님 박영선이 왜 돼야 하는지 이유 하나만 납득시켜 주세요. 네. 답을 들으셨나요, 제이비? 아까 인터뷰할 때? 아니 못 들었는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다음에도 인터뷰 해야 되는데. 위레님은 LH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 폴님이 답답 개혁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평가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지. 예. 네. 그 외에 강철님은 역시 이낙연 대표십니다. 정제된 언어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중에 도착한 댓글은 데이지님 선거에서 연패를 해서 그런가 절박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굴레님 보수 9년 동안 저지레한 거 뒷수습하느라 쇠가 빠지고 있는데 반성 안 하십니까? 콜라 한 달 금지님 오세훈은 투기가 문제가 아니고 셀프 보상이 문제입니다. 투기라고 물타지 마십시오. 하나 더 있다.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유승민 위원장한테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당 활동한 적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다시 합치는 게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또 뭐 그거 아까 답변은 사실은 모범 답안이긴 한데 네. 거기에 어떤 그 솔직함은 몇 %나 묻어 있었을까 이 생각은 좀 했어요. 100% 솔직한 얘기 같지는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온도가 그렇진 않았다. 네. 볼뽀님, 중도 플러스 건전 보수만으로 표가 모일까요? 전작권 한수님, 유승민, 안철수, 윤석열 당 한 번 만드시면 어떠십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가이버님은
야권이 단일화만 하면 야권 재편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재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건 여야 모두에게 보내온 촌철인데요. 이팅풀님이 중도가 안 되게끔 여든 야든 좀 잘 합시다. 둘 다 똥인데 억지로 똥을 먹어야 합니까? 예. 네. 비유가 상당히 세시군요. 네. 네, 유튜브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준비하신 얘기 하시죠. 그럴까요? 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장기판 또는 고스톱판이 된 국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장기판 내지 고스톱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장기판의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일수불태입니다. 고스톱판의 철칙은 뭐냐? 낙장불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수불태 또는 낙장불입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국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낙연 위원장하고 인터뷰했던 게 이제 물어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했죠. LH 투기 방지 3법으로 불렸던 법안 가운데 가장 핵심 법안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업무 중 알게된 택지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내지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네. 취득재산도 몰수 또는 추징한다. 엄청 세죠. 여기까지만 보면 세죠. 엄청 세죠. 네, 여기까지만 보면 세. 소급 적용은 빼버렸어요. 네. 이전에 투기이익 몰수는 못한다. 딱 꺼버렸어요. 네, 법안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일수불태 낙장불입인 거죠. 네. 그죠? 자, 소급 입법 불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손실보상제 기억하시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법안을 짜고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월 말에 송갑석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소급 보상하는 것 배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둘 다 뭡니까? 공통점은 소급 적용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안 한다. 자, 여기서 저는 법리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이낙연 위원장은 뭐 부진정 소급 입법 이런 어려운 말씀을 쓰시던데 아니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소급 입법이 되네 안 되네 내지 뭐 진정 소급 입법이니 부진정 소급 입법이니 하는 어떤 법리가 나왔는데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아니 또 그렇죠? 무슨 겸손의 말씀을. 아니요. 저는 겸손할 땐 겸손하게 인정할 땐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저는 그럼 여기서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의 원리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개로 나눠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여당의 정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거와 관련해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바로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해도 현행법으로는 투기가 분명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LH 투기 방지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명백한 정부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정부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급 입법 빼버렸습니다. 네. 그죠? 손실보상제 관련해서도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국민에게 집합을 금지시켜 빚을 지게 해놓고 그 빚은 국가가 지지 않겠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별 의원들에 대한 법안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때 소급 적용을 배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법제처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추측이고 최종 결정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의 의견이 대폭 듬뿍 담긴 송갑석 안 사실상 정부안은 소급 적용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뭡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과정을 최대한 짧게 말씀드렸는데 세게 질렀다가 일단 말은 세게 했는데 세게 질렀다가 슬쩍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성은 엄청 부풀렸다가 결과는 쪼그라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광경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 줬다가 뺏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쁜 건 주려다가 안 주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네, 그거 생각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출격해드렸던 정부 여당의 행태는 후자 아닙니까? 네. 주려다가 안 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국민 실망감만 키우는 거잖아요. 이거 실망감의 그러면 핵심 성분이 뭐냐? 무능과 혼선에 대한 실망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 펼치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국회 입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급 입법을 둘러싼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급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원리 때문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주목할 점은 소급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라는 대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이전의 법률에는 구멍이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인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급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전 법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법률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일단. 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물론 법률의 속성이 선제적인 방비보다는 사후적인 단속에 쏠려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 나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신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신종 범죄 수법을 예상해서 법을 다 만드는 거 저 지금 뭐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논하고 있는 두 경우 투기 그다음에 손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부동산 투기 볼까요? 그것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거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언론 보도만 찾아봐도 전국을 훑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이른바 복부인의 실체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이었다는 거 계속 나와요. 뭐 더 이렇게까지 멀리 찾을 필요도 없고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투기범을 대거 단속해서 처벌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숫자가 뭐 수백 명이었거든요. 그잖아요. 네네. 자, 이런 역사에 따르면 투기 이익을 몰수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도 옛날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만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자, 코로나 사태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손실보상의 취지만 고려하면 비슷한 사례는 여러 개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살처분을 강제를 합니다. 살처분을 강제하고 대신 마리당 얼마씩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이런 사례에 따르면 집합금지든 그러니까 제한이든지 간에 이런 명령, 강제 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보상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전에. 근데 계속 손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소급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소급 입법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놀았어요. 라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수불태 낙장불입은 땡땡이의 결과였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국회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땡땡이 쳤지만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대충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 없는 다짐이라는 거. 그죠? 누구나 다 하는 약속이라는 거. 네. 하지만 안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것 우리 경험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창 시절 보낸 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순간의 야단을 피해가기 위한 연출된 다짐에 불과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의 이런 행태가 국민의 실망감을 키우는 건데 그 실망감의 요체는 뭐냐면 국민의 대표자라면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 능력 결여 거기에다가 나태함 이거에 대한 실망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정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의 원리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한번 정치의 원리로 해봅시다. 소급 입법은 안 된다는 정치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법은 그럴지 몰라도 정치는 그렇지 않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정치에 대한 평가와 선택은 소급해서
더 정확히는 누적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정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민이 어떻게 당신들을 평가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한마디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거론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땅 투기. 그러면 땅 투기에서 떼돈 번 사람들은 껌값만 물면 조금 더 재수 없어서 몸으로 잠깐 떼우면 그 거대한 차익은 그냥 다 챙기는 겁니까? 다 내 돈인 거죠. 네.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 자, 거기서 오는 박탈감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럼 미래 과거는 묻지 마세요는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럼 미래는 보증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는 보증할게요라는 얘기도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 예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이해충돌 방지법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회의 통과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지금 상임위에서 또 이제 밀당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 보선 지나면 될지 안 될지 기약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시고 미래만 그러니까 보증할 테니까 미래만 그러니까 쳐다보세요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그다음에 손실보상 아직 이건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건 본회의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러니까 죽어도 그러니까 소급 보상을 못 해준다? 그럼 좋아요. 다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언제 처리하는 건데 이 제도는 이 법안은 그죠?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그 켜켜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터져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 소이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양간조차도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면 그 분노가 그 다음에는 뭘로 가냐면 허탈감으로 가는 거예요. 허무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용없다. 그냥 다 소용없다. 이거로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뭐냐면 국민들의 각자 도생을 강제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믿을 때 하나 없다고 한 다음에 믿을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자 도생하러 가고 거기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악유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국회가 뭔 짓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종부의 등장에 좀 놀라셨나요? 조은님이 죄송한데 네. 이거 유튜브에서만 나오나요? 해주셨는데 네. 네, 처음 오신 손님이신가 봅니다. 네, JB타임은 시선집중 끝나고 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아, 조은님이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죄송한데 이런 방송을 전국구 라디오에서도 좀 해주셔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십니다. 네. 네, 남경님 일수불태 낙장불입 JB 기가 막히다. JB와 막걸리 한잔 하면서 들으면 한 말은 먹겠네요. 한 말. 네. 와. 아, 그 정도 술 하시나요? 제가 생긴 건 수호지지만 그죠? 네, 뭐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런 말고 수호지요? 제가 생긴 건 말술이지만 네. 실제 주량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 집안의 내력입니다. 아, 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좀 덜 발생을 해가지고 뭐 마시긴 마셔요. 근데 한 말은 도저히 뭐. 네. 남경님이 잘 거기다가 드시나 제가 봐요. 대학교 다닐 때 막걸리 마시고 거의 이제 그 반죽음이 상태를 갔던 게 딱 2번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상하게 막걸리는 잘 안 받더라고요. 아, 네. 그냥 오로지 소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맑은 술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야, 맑은 술 참 어감 좋다. 네. 서민도 사람님은 JB 고맙습니다. 속이 터지고 갑갑한데 짚어주시니 가슴에 눈이 녹는 듯합니다. 해주셨고요. 유진아님은 그런 법안을 왜 만들어 앞에만 세게 만들어서 혹하게 해놓고 뒤로는 다 헤쳐먹으려고. 네, 온집님이 역사청산과 부정부패의 소급 입법은 정당합니다. HKS님은 소급 적용 안 하면 빨리 사기치라는 건가? 위경호님,
소급 적용 안 하는 이유는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 안 하면 뭐를 지금 진작하는 겁니까? 저게 먹튀를 진작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그렇죠.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겠죠라고 위경호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먹고 튀면 장땡이고 걸리면 바보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은샘님은 부동산 소급 적용 반대는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민주당 탓만 할 수 있나요? 정부 여당만 탓할 수 있습니까? 제2비? 정부 여당만 탓하지 않고 그 다음도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과 동등 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 더. 네. IHW3301님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는 건 진보가 샤이해서가 아닙니다. 앵그리해서 그런 겁니다. 민주당. 오, 야 이것도 점절인데. 야, 네. 네. 앵그리 진보가 있다. 그죠? 네. 나야나님이 털보 아저씨. 저 지금 마스크 쓰는 동안 털보 아닌데 왜 그랬어요? 털 안 나오잖아. 지금 민주당이나 문정부처럼 개혁적인 제도화한 과거 정부나 당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더 잘하라는 거지. 더. 네, 나야나님. 더 할 수 있는데 왜 더 안 하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아니 뭐 나야나님이 털보 아저씨 이렇게 불렀으면 더 어린 분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욱하고 그러세요? 독수리성님은 네. 문재인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다 적폐 세력처럼 보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럴 수도 있어요. 게 아닌가. 이게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그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등 돌리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등 밀기 위한 지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제2비는 사실 이거 소급 입법 안 한 거에 대해서 법리가 아닌 정치의 원리로만 진단을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법리도 좀 궁금하신가 봐요. 국회의원들이 이게 소급 적용을 하면 위헌이다. 아까 근데 이낙연 위원장은 부진정 소급 입법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다음에 손실보상제 같은 거 잘 봐요. 손실보상제는 네. 헌법 위배여서 소급 적용 못한다가 아니에요. 네. 돈이 없어 못한다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네. 마치기 전에 저희가 3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이문정 검사에게 SNS 신중하라는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의 말을 좀 어찌 봐야 하나. 검찰 출신이자 검찰개혁위원이었던 오선희 변호사랑 잠깐 짚어봤잖아요. 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개. 이 뻔한 세상님이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현님. 1인 검사 SNS를 언론이 신나게 퍼나르며 키우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남쪽 바다님, 진짜 비밀은 한동훈 휴대폰에 있을걸요? 네, 네. 이런 의견들을 전해주셨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오선희 변호사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되던데요, 그잖아요. 뭐 사회 정치 사회적인 발언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 누려야 되니까. 다만 직무 관련된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요 얘기고. 다만 또 그것도 뭔가 위법 부당한 문제가 있어서 공익 차원에서 사회 고발이 필요한 거라면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제2비 타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 오늘 우리 더마카가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이구나. 그러고 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니까 저도 내일은 청기누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인데요. 나름 특집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정보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막 그 눈으로 더 이상 스톱이라고 지금. 나름 특집 청기누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일.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예고를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